네,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관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전략 촘촘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김흥태 그리고 김태윤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듣자 하니 두 분께서 팀 이름을 정하셨다고요. 네, 정했습니다. 뭡니까? 네, 양보해서 흥태윤으로 정했습니다. 이전에 네. 한번 나왔던 이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태연 매니저님이 본인이 더 형이라고 예. 아우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아우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태윤 이렇게 팀 이름을 정했고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워낙 장유유서가 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통은 이름을 앞에 위치하곤 하는데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팀 이름을 정한 것처럼 이제 우리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도 어떠한 양보가 나올지 어떠한 협의가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씩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영향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관세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제가 이미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를 제일 시장을 힘들게 하는 건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최근 들어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이제 저가 부근에서 또 나름대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그동안 이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통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국인들이 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본다면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PBR 같은 경우에 0.8배 초중반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밸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섣불리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저는 당분간 다시 한번 약간의 하방 압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대. 대신 이번에 반등 파동이 나왔었을 때 정책주들이나 또는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일부 종목들,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기가 오면은 그때는 다시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책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번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잡지 못했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늘 한 16만 원 선까지 밀리면 네. 곧 그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최근에 한 서너 차례 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만약 중장기적으로 내가 버틸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HBM 쪽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악화될 건 없다라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만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약간의 이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 증가라고 연계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제조업 지표들을 같이 보시고 전략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ISF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도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이 제조업 지표나 전반적인 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나 반도체 산업하고의 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하시고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님, 앞서서 저희가 팀 이름을 흥태윤으로 정했고 아우의 말이 결국은 먹혀 들었다라고 기분 좋아하셨는데 시청자분들 반응 보니까 태윤 매니저가 형이야?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태연 매니저님 워낙에 또 동안이다 보니까는 예. 뭐 그럴 수 있다. 물론 제가 워낙에 또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예. 조금 보기와 좀 다르게 조금 좀 많이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좀 짓궂게 여쭤봤고, 자, 우리 그 흥태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워낙 또 수익률이 좋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서도 정책 관련주들을 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내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또 원격 진료가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움직임들과 또 주 4일제에 대한 선거 공약이 또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비대면 재택근무에 대한 방식에 대한 흐름도와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거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한동훈 후보죠. 후보가 똑같이 또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에다가 200조를 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약을 또 내배치다 보니까는 AI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이 좀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 또는 의료기기까지도 전복이 되다 보니까는 의료 AI 또는 또 비대면 서비스 하고 있는 뭐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은 이미 예측했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공약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잠시 후에 신의 한수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섹터가 나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예상하고 혹시 오늘 안건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섹터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매번 나오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빠질 수가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섹터들 다음 종목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로 보니까는 한번 잠시 뒤에 발표를 하겠지만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안건 준비가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 이슈 그리고 이 대선 레이스 이슈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골라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첫 번째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에 대한 한 줄 평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K방산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민간 방산 기업 WB그룹과 협력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K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텀시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WB그룹과 협력을 하는 이유, 바로 유럽이 바이 유러피안 전략을 내세우면서 역외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생산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현지화 전략으로 유럽 방산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관련 소식인데요. 시큐리티 플랫폼과 국방 AI 무인체계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입니다. 이 시큐리티 플랫폼은 엣지 디바이스 보안 관련 전문 기업인데요. LIG 넥스원이 시큐리티 플랫폼과 무인체계 분야, 보안 분야의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항공 드론을 포함해서 무인 체계를 시작으로 방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방산 빅4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따라서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산 관련 특징주들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7% 상승하면서 28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MNC 솔루션도 3%대 강세를 보여줬고 기산텔레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화시스템과 우리기술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는데요. 각각 1%, 3%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 섹터와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방산이었고요. 김흥태 매니저가 발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때는 뭐 한 줄 평 주실 때 뭐 아직 한 발 남았다, 두 발 남았다 뭐 이러시더니 네. 저희 뭐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 이거 뭐 한 1년 전에 써먹던 멘트 아닙니까? 오늘까지 한 줄 평으로 장난치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 뿔날까봐 오늘 좀 얌전하게 좀 했던 거고 예. 여기서 장난을 또 쳐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래도 좀 더 재밌게 좀 예. 하자면 일사로 이상무. 전사로 이상무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사격 통제 교관으로서도 이게 아, 또 전직. 얘기하는데 네. 예. 제가 왜 또 전진을 또 아시네요. 예, 알고 있죠. 아, 저는. 네. 아무튼 이런 일사로 이상무, 전사로 이상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사료가 여러 개의 사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전차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 그리고 천궁, 미사일 그리고 특히나 MR54까지 하고 있는 함정까지에 대한 방산의 능력들이 굉장히 또 크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방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 MRO 사업까지 하고 있는 조선업 등까지도 크게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폴란드하고에 대한 이제 업무 협약을 내비친 것도 있었고 과거에 지금 미국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멕시코가 이번에 또 구매하려고 했었던 이런 F-35기를 또 이미 다 처리를 시켜놓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KF-21을 구매하려고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하고도 약간 좀 불켜졌던 1조 먹튀 논란 사건에 딱 이어서 일단은 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궁2에 대한 4.6조 원에 대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유럽을 넘어서서 세계 각국으로서 멀리 떨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신고가는 아직은 다는 못 가겠지만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갈 거라는 기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방산주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담지 못하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주들도 많이들 지금도 평가되어 있는 국면도 많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도 못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을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사로 이상무, 전사로 이상무라고 하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0만 원 넘겼다가 조금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오늘도 2% 넘게 오르면서 1사로 이상무라는 걸 입증해 줬고 자 그렇다면 전사로 이상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두 분께서 수익률을 내주실지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RF 시스템즈랑 퍼스텍이 들어오네요. 자, 오늘은 퍼스텍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이유요. 네, 먼저 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공통점, 상승하는 섹터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조선은 그나마 좀 버텨줬고요.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 방산주들, 뭐 LIG넥스원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들이라고 저는 봤던 거고 이 방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뽑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이것도 또 정책 관련된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퍼스텍 하면은 뭐 물론 뭐 K9 자주포나 뭐 K10 그러니까 K10 탄약 운반차 이쪽에 이제 이 핵심 부품 등을 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산주로 엮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기업을 선택을 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 드론 관련된 이슈가 정책적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언론사와의 이 로봇과 드론 쪽에 대한 이 국방 이쪽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약간 설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같은 방산 섹터 내에서도 또 드론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도 실제로 최근에 뭐 에럭스나 이런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슬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로템도 있고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또 LIG 넥스원과 협력을 통해서 또 이제 해외 뭐 시장이나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최근에 약점이 드러났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뭔가 지금 요구하는 약간 생각했던 노선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은 미국의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의 약간 이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고 또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면 결국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화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화재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뢰제거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부각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던 거는 그래도 약간 이 드론과 관련된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드론 관련된 이 사령부 있죠. 이 드론 작전 사령관도 이전에 이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예비역 장성 50명이 또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방산 섹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관세와 좀 무관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플러스 드론 플러스 추후에 혹시나 몰라도 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지뢰제거 관련된 기대감 재료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형으로서 제가 오늘 퍼스텍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형으로서 뽑아오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붙는 말이 재밌었습니다. 자, 퍼스텍이고요. 뭐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드론 얘기를 워낙 강조를 해주셨다 보니까 제가 관련주들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시장 탄력과 함께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방산 중에서도 드론에 주목해서 퍼스텍을 가져왔던 김태윤 형 매니저였고요. 자, 김흥태 매니저님은 RF 시스템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태윤 매니저님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나 봐요. 제가 동생인데 양보할 거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자리를 이쪽에 앉으시든가. 일단은 먼저 앉았기 때문에 흥태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RF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바닥적인 흐름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무게 체계에 대한 레이더 및 안테나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LI 넥스원하고 대한 협력 업체로 또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후속주로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RF 시스템즈가 하고 있는 사업 연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병 탐지 레이더, 어떻게 보면 방공망 시스템을 또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레이더 포맷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만들고 있고요. 장거리라든지 저고도 레이더를 또 만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궁이라든지 해군 같은 데에서도 같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엔진 부품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천궁이라는 거는 이제 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안테나 역할을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 천궁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도 이 RF 시스템즈가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MRO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상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배 입장에서는 장보고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장보고함에 들어가고 있는 무기 체계도 RF 시스템즈가 다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군 위성 통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성 안테나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우주항공하고도 엮여 있는 그런 방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무인 체계라든지 당연히 이제 무인 체계라고 하면은 레이더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되게 필요하는데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든지 무인기에 들어가고 있는 안테나 이런 사업 레이더 고도망 레이더를 같이 이런 RF 시스템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방산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부각받지 못하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하고 있고요. 유통 물량이 60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분기 도전 템베거 보신 분들은 아마 RFHIC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과연 RF 시스템즈는 어떤 수익률을 내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퍼스텍 오늘 뭐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네,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매수로 진행을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 보통 이제 한 4,000원 구간에서 또 좀 저항을 받는 모습 좀 보여주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3,950원, 3,95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상에서 항상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었을 때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에서의 파동을 좀 만들어가는 초입 자리에 있는 구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 퍼스텍은 이 주봉상에서 이제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가는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대신에 이제 3,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홀딩하시면서 우선은 이 기술적 저항 구간 계속 받는 3,950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95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상 목표가는 3,950원까지, 손절가는 3,1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RF 시스템주고요. 오늘 올랐네요. 2% 상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RF 시스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차트상에 대한 흐름을 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난 과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원형 바닥형을 그려놓으면서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정받고 나서부터 최근 거래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싶다시피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에서는 적산병이 일단은 발생을 했고 오늘도 20평선을 위로 넘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장에서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6,500원 정도 잡아놓고 전고점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3,800원 제가 조금 낮게 잡았는데 어차피 바닥 지난 1월 달에도 바닥이 한 3,800원에서 3,500원 정도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닥만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상장한 RF 시스템주고요. 과연 6,000원대를 뚫고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1차 목표가 6,500원 돌파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방산에 대한 토픽 종목과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